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제 고향 마을 끝에 서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겼던 그 순간이요.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삶을 쫓고 있었죠. 가족을 위해서요. 집에서는 작은 먼지 가득한 마을에서 삶은 그저 생존이었어요.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부족했죠.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건 멀고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획이 있었어요. 제 인생이 부모님처럼 끝나지 않도록 끝없는 노동과 적은 보상에 지치지 않도록 할 생각이었죠. 저는 주조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 꿈꾸던 일은 아니었지만 수요가 많은 기술이었고 태국 국경을 넘어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연습했어요. 금속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불꽃이 튀고 강철이 제 손길에 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죠. 제가 더 많이 배울수록 이 기술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다는 믿음도 더 커졌어요. 한국에서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몇 가지 소지품을 챙기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가슴 가득 희망을 품었어요. 한국에서 맞은 첫 겨울은 제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추위가 제 옷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죠. 태국에서는 항상 공기가 따뜻했고 때로는 답답할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추위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얇은 재킷을 입고 바람에 몸을 떨며 이곳에서의 긴 여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도, 냄새도, 음식도요. 새로운 나라에서 삶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고독할 줄은 몰랐어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들도 제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기 전에 몇 마디 배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말을 할 때마다 발음이 꼬이고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혀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그 고립감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가족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따뜻한 집이 그리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고 너무 많은 것이 제 성공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이 지쳤고 몸은 온통 쑤셨어요. 추운 겨울에 주조를 하는 건 준비가 안 된 일이었어요. 손은 굳고 금속은 차가웠으며 가끔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의심이 생길 때마다 고향의 가족을 생각했어요.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했어요. 어떻게든 이 일을 성공시켜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은 점점 나아졌어요. 주조는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제 자부심이었죠. 서서히 동료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그저 오래 버티지 못할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기술을 갈고 닦을수록 그들은 저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태국 출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작업도 해내는 사냐로 불리기 시작했죠.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정식 수업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어디서든 단어와 표현을 주워들었죠. 동료들의 말을 듣고 간판에서 단어를 외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기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실수할 때마다 좌절했지만 서서히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결국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 정도로도 조금이나마 이곳에 속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발전을 해도 여전히 낯선 이방인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한국에 있었지만 한국의 일부는 아니었죠. 제 피부는 더 어둡고 말투는 더 두꺼웠고 습관도 달랐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이 배워도 제가 언제나 외국인으로만 보일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죠. 때로는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일하러 온 것이지 적응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 생각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특히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을지 생각할 때 말이죠. 과연 저는 언젠가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언제까지나 이방인일까요? 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세계 각국에서 온 남녀들이 각자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서 볼 수 있었죠. 그 조용한 투쟁을요.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같은 짐을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하고 견디며 언젠가 나아질 것이라 희망했죠.
지금은 그저 계속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작업화를 신고 앞에 놓인 도전에 맞섰어요. 어떤 날은 더 힘들었지만 왜 여기에 있는지 결코 잊지 않았어요. 제 가족이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제 성공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한 것이었죠. 모든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날에도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여전히 고향에서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을요.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아주고 계속 싸워나가게 했어요. 그래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주조 작업을 처음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한국어로 첫 대화를 완벽하게 했을 때, 동료가 처음으로 일 끝나고 저를 식사에 초대했을 때 같은 작은 승리들이요. 그 순간들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이 낯선 땅에서 조금씩 제 삶을 쌓아가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공장에서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화로에서 쇠 끓는 소리가 가득했죠. 저는 쇳물을 붓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녹아내리는 금속의 빛이 제 손을 밝히는 그 광경에도 익숙해져 있었고, 온몸을 짓누르는 무게도, 틀에 붙는 정교함도 이젠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눈가에 스치는 움직임이 보였고, 누군가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몇 명의 남자들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장 직원이 아니었죠. 단번에 그들의 제복을 알아차렸어요. 경찰관들이었어요.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그들이 나에게서 뭘 원한 걸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조심했거든요. 비자는 문제없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사고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내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여기 있네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 존재만으로도 긴장이 되었어요. 그중 한 명, 얼굴이 굳어 보이는 키 큰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사냐 씨 맞죠? 그가 물었어요. 그의 눈은 제 눈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침을 삼키며 목이 조여오는 기분을 느꼈어요. 네,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지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손이 약간 떨렸고 도가니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예상보다 큰 소리가 났죠.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죠. 순간 공포가 엄습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규칙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성은 제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공장 주위를 둘러봤어요. 동료들은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죠.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마치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심판 같았어요. 나도 모르는 일을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경찰관들을 따라 공장을 나왔어요. 다리는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리는 멈추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라고 외치고 있었죠.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찌르듯이 들어왔지만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생각은 빠르게 돌아가고 심장은 가슴속에서 쿵쾅거리고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언가 실수한 게 있었나? 머리를 짜내어 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경찰차 안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지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어요. 한순간 저는 그저 조용히 일하는 공장 직원이었고 다음 순간 저는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저를 갉아먹었죠. 저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이민자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불법적인 활동들, 마약이나 밀수 같은 이야기들과는 항상 거리를 두었어요. 그런 일들은 제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항상 옳은 길을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작은 방으로 이끌려갔어요. 벽은 텅 비어 있었고 공기는 답답했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았고 경찰관들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태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범죄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마약 밀매, 인신매매, 심각한 범죄들이었죠. 다행히도 제가 용의자는 아니었어요. 사냐 씨, 걱정 마세요. 당신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국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가 필요해요. 당신은 항상 조용히 지내셨지만 여기 오래 계셨잖아요. 뭔가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저를 소름 돋게 했어요. 제가 도와달라고요? 저요? 저는 이 일에 연루된 적도 없었고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경찰과 엮이는 것도 그들이 노리는 범죄자들과 엮이는 건 더더욱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위험한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경찰관의 부탁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작은 일들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어두운 속삭임들, 뭔가 잘못된 거래들, 이유 없이 사라진 사람들. 전에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경찰이 저에게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두려움이 제 목소리에 묻어 있었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스파이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냐 씨, 그냥 정직하게 말해주면 돼요. 뭔가 수상한 걸 본 적이 있다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한국에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왔고 제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왔어요. 저는 일에 집중했고 돈을 집으로 보냈고 문제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일에 정말 연루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범죄자들은 제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협박과 폭력, 심지어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니까요. 만약 그들이 제가 경찰과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된다면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함으로써 끔찍한 일이 계속되게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고향에 있는 가족을 생각했어요. 제가 돈을 보낼 때마다 그들의 희망에 찬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저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이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죠. 그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혹은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외면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있을까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사냐 씨. 지금 당장 답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걸 멈출 수 있다면 모두가 더 안전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아직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 이 일을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찰의 방문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경찰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매일이 끝없는 고민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하루하루가 더 무겁게 느껴졌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겨우 잠에 빠져들면 낯익지 않은 사람들의 차가운 얼굴들이 꿈속에 나타나 저를 비난하는 듯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그 공포가 가시지 않았죠. 밥도 잘 못 먹었고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공장에서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외톨이가 된 것 같았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더 심각한 건 스스로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죠. 만약 그들이 알아차리면? 그 생각이 마치 가슴을 조이는 밧줄처럼 저를 압박했어요. 일은 점점 느려졌고 손은 여전히 도구들을 잘 다뤘지만 제 생각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저 제가 내린 결정에 사로잡혀 있었죠. 경찰에 협조하면 분명히 위험이 따랐어요. 그들이 쫓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누군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배신하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제 인생을 쌓아왔고 그런 범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오랜 갈등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경찰을 돕기로 한 거예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두려움이 계속 저를 괴롭혔지만 가만히 있는 건 선택지가 될 수 없었어요. 이민자 커뮤니티 안에 숨어있는 위험을 외면한다면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너무 열심히 일해왔고 이 범죄자들이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안전을 망가뜨리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 후 몇 주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이런 삶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림자 속에 숨어 살고 매 순간 뒤를 돌아보는 삶이요. 경찰은 정보를 원했고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아 전달했어요. 작업 중 태국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리고 자주 가는 작은 식료품점에서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름, 날짜, 그리고 경찰이 이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주워들었죠. 하지만 매번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는 대화를 엿들을 때마다 불안감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혹시 그들이 알고 있을까? 한마디만 잘못하면 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를 지치게 했어요. 이제는 친구들도 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잠재적 위험으로 보였어요. 누구나 관련될 수 있었고 누구나 저를 감시하고 있을 수 있었죠. 저는 항상 신중하게 사람들을 대했지만 이제 그 신중함은 거의 편집증처럼 변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 가는 단순한 일조차도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저기 서서 대화하는 저 남자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계산대에 있는 저 여자는 그들과 한패일까? 제 생각에 갇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공장에서 퇴근한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죠.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가 전하는 말은 무겁게 다가왔어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경찰은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었대요. 네트워크의 주요 위치와 인물들을 파악했으며 오늘 밤 그들이 작전을 실행할 거라고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직접 작전에 참여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작전이 제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두려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어요.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건 알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었죠. 무언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방을 서성였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나를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대화를 머릿속에서 다시 되짚어봤어요. 혹시 내가 말실수를 한 적이 있었을까? 누군가 내 행동이 이상하다고 눈치챘을까? 마침내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작전은 성공적이었대요. 네트워크의 주요 멤버들이 체포되었고 범죄 조직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경찰은 제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들의 말은 친절하고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심장이 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해냈어요. 위험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준 거죠. 하지만 그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다음에 닥칠 일이 두려워서였어요. 실제 위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남은 조직원들은 곧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누군가 그들을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될 테고 저는 그 타깃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특히 태국 커뮤니티와 연관된 사람들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누군가가 제가 경찰을 도왔다고 알아차릴까 두려웠어요. 집을 나설 때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삶은 이제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이 상태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진정되고 사람들이 그 작전에 대해 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희망했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탈출한 범죄자들은 진실을 알아내려 할 것이고 저는 방심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오른편에 서기로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저를 법과 정의의 세계와 두려움과 위험의 세계 사이에 고스란히 놓이게 했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며 그 선택이 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습격이 있은 후 며칠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매 순간 불안감이 따라다녔죠.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나 낯선 사람의 얼굴만 봐도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각이 예민해지고 본능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생활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수를 당하거나 누군가와 마주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항상 긴장한 상태였어요. 경찰은 제 신원이 안전하다고 범죄자들이 제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주었어요. 그들의 말을 믿고 싶었고 그들이 약속한 보호가 실제라고 믿고 싶었지만 신뢰는 이미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만나보지도 못한 적을 만들었고 그들이 어딘가에서 답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날카로웠던 두려움도 점점 무뎌졌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새로운 일상 속으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다시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고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묘한 위안을 주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질문하지 않았고 저도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든 아무도 저와 그 습격을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처음 느꼈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질식시킬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의심이 생겼던 조용한 순간에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나와 같은 태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저처럼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곳에 온 사람들은 언어 장벽과 고립감을 느끼며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일부는 불법적인 유혹에 빠질 위험도 있었어요. 특히 절망과 가난이 그들을 압박할 때 말이에요. 저는 그 절망을 이해했어요. 태국에서 본 적이 있었고 이곳에서도 그 절망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건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을 택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 뭔가가, 아마도 부모님이 심어주신 가치관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저의 꿈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무서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쌓아가던 삶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곳에 온 수백 명의 이민자들에게도요. 그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몇 주간의 성찰을 통해 뜻밖의 강함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 그 이상이었어요.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저는 더 이상 그저 태국의 시골에서 온 소년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려움에 맞서 싸웠고 힘든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통해 더 강해졌죠. 또한 한국은 저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생존 이상의 삶을 바라보게 했죠. 저는 처음에 그저 돈을 벌어 가족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삶이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정직과 올바른 길을 지키는 것이며 대가가 높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안정적인 삶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쌓아가는 것이었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을 자주 생각했어요. 그들은 제게 큰 기대를 가지고 저를 이곳에 보냈죠. 제가 성공할 거라고 믿으며요. 저는 항상 성공이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공이 단순히 제가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돈의 양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성공이란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낸 사람이요. 저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었어요. 태국에서의 과거와 한국에서의 현재. 이제 그 둘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옳고 그름 사이, 두려움과 용기 사이를 항해하는 일이었죠. 제가 어디에 있든 두 세계를 제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모든 선택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불확실성의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아마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무엇을 극복했는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내린 선택들과 제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게 해주었죠. 그렇기에 저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요. 태국과 한국 두 세계의 연결이 나뿐만 아니라 저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에게도 더 강해지길 바랐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삶은 결코 쉬운 적이 없었고 이제부터 쉬워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닥치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두려움과 위험에 맞섰고 여전히 꿋꿋이 서서 제가 믿는 미래를 위해 싸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대가가 따랐지만 그 대가는 기꺼이 치를 만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